어서 구독하라고. 우와. 턱살이. 우와. 못하겠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눈 오는 낮에, 바로 16일 오는 화요일 낮에 여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온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2년째 하고 있는 역사 스캔들이 올해로 이제 시즌 3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막 지루하게 집에서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시면은 지금 막 옆에 막 무슨 대나무도 있고 뒤에 저를 위한 현수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나의 역사 스캔들. 이렇게 현수막도 만들어 주셨고 옆에 화면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너무나 완벽하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막 TV도 보면서 영상 자료도 보면서 그리고 게스트분을 모셔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역사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역사 스캔들 시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게스트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야외에 나가서 문화재 탐방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찌위 사태와 관련해, 여러분 찌위 사건 아시죠? 그 트와이스의 찌위가 이번에 대만 국기를 흔든 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이 찌위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사를 좀 되짚어보고 도대체 중국과 대만은 왜 그런 관계가 되었나,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저 혼자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 저도 중국의 그런 깊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국 현지 사람들의 반응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게스트, 바로 중국에서 무려 16년이나 거주하신 바로 대륙남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륙남님 나와주세요. 반실력. 어디 가든 신화력. 같이 먹을게. 저 앞쪽에 파라다이스가 보여요. 원래 이 건물의 이름은 덩자거라는 이름이에요. 둥. 오, 대륙남님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오 대륙의 포스. 반갑습니다. 대륙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륙남님 말 그대로 대륙의 남자 대륙남님 딱 들어오시는데 포스가 뭔가 대륙의 느낌이 나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한국 사람 전혀 혼혈 아니시고. 네, 한국 사람이에요. 뭔가 호탕하시고 약간 호복을 입으셔도 될 것 같고 막 장풍 쏘실 것 같은 느낌? 대륙남님은 중국에서 16년 거주하셨고 지금 하시고 있는 방송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뭐 중국어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뉴스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재밌는 인물들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 방송도 하고 있고, 참 많이 하네요. 네. 유익한 방송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대륙남이랑 저랑은 작년에 이제 시상식 때 제가 딱 시상식 자리에 앉았을 때 바로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그때 친해지게 됐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기회 되면 같은 교육 방송끼리 합방을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제 연초에 제가 이제 먼저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륙남님이 지금 감기가 걸리셨다고. 예, 감기 살짝 걸렸는데 오늘 좀 뭔가 대무룩? 약간 약발로 다운 버티고 되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대륙남님이 원래 평상시에 되게 업되시고 막 활발하신데 오늘 다소 약간 침체되셔도 몸이 지금 좀 업돼 아프셔서. 오늘 그럼 충분히 100% 업돼 보여주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에 그럼 누만 안 끼친다면. 네네네. 대륙남님은 제가 무슨 방송 하신지 아시고 계셨어요? 네네. 그 한나님도 옛날에 강사하셨다고. 네, 맞아요. 저도 그럼 학원 역사, 강사 출신이고 대륙남님은 그럼 중국어 강사? 네, 저 중국어 강사했었죠. 그러시구나. 그럼 간단하게 중국어 한번 배우가 볼까요? 네. 초면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떤 걸, 니하오? 이건가요? 니하오, 그거는 안녕하세요. 아니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것들. 认识你很高兴. 너무 긴가요? 못 따라. 그냥 니하오로 가시죠. 중국어가 억양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무슨 외국 일본어라던가 영어라던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좀 따라하겠는데 중국어는 억양이 막 니허 막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막 따라하시고 계시네요. 니흥샹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찌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쯔위 사건이 지금은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한때 핫했죠. 1월 달에 한창 난리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쯔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중국 애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러니까 이제 마리텔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대만 국기를 흔들었잖아요.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예. 큰 이슈가 됐는데. 근데 대만 국기를 저도 대만 독립 만세 이렇게 흔든 게 아니라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그냥 뭐 소품 흔들듯이. 나는 대만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 트와이스 멤버가 있잖아요. 여러분 트와이스는 아실 거예요. 네. 정말 핫하고 유명한 요즘은 트와이스가 막 뜨고 있는데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MBC 프로그램에서 각 나라의 그런 뭐 한국 출신이다, 일본 출신이다, 대만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기를 흔든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중국 애들이 대만 국기를 흔들다니.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든 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거다. 자,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든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됐는지 이게 일이 커진 건 사실 한 남자 때문이죠. 바로 황한. 네, 황한이라는.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죠. 황한이라는. 이분입니다. 외모는 뭐 잘생기셨네요. 호남형인데 이 황한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더니 네. 그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포청천이라는 영화가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개작두를 해라 하면서 막 제가 그때 전조 좋아했었거든요. 포청천에. 아우징, 오징, 뭐, 아우징,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그거 개사해서 이상하게 부르고, 그 포청천이 OST를 부른 가수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연예계 생활이 약간 성공을 못하니까 약간 막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 너무 친중국으로. 여기 지금 얘가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한 말이 我是反台独 로슈反台不是反台湾 부슈 반 타이완? 네, 잘 따라하시네요. 뭔 처음에.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我是反台独 하면 나는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거다. 아. 不是反台湾 대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거다. 뭔가 어려워.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반대하지만 대만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네. 되게 좀 뭔가 박쥐스럽네요. 약간 그쵸. 그렇죠. 네.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약간 좀 이제 관심 좀 받으려고.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욕을 먹었냐면요. 화면에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간단한 거를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아우, 많이 준비하셨네. 뭐 감히 말로 말하기도. 근데 쯔위가 나이가 몇이죠? 17인가요?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쯔위가 아마 17인가 그럴 거예요. 예. 보시면 뭐 쯔위 중국에서 꺼져라, 감히 중국에 오냐, 올 때마다 욕해줄게, 머리를 장시로 달고 다니냐, 심지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채팅이죠. 죽어. 그냥 죽어. 저도 이런 채팅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냥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악플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쯔위가 욕먹을 짓을 했는지 막 그런 대만의 독립을 어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국기만 흔들었을 뿐인데 이런 황한의 선동 그리고 그때 당시 대만이 선거철이었어요. 네, 선거철. 대만의 총통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와 함께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져서 더 커진 거죠. 예. 이유 해먹은 거죠. 약간 좀 예, 맞아요. 젊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표수를 좀 잡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총통 여자 총통 이름이 차이잉원? 그 차이잉원 그분도 엄청난 내성인이신데 집안이 되게 금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좀 항상 쌩얼에 단발머리에 약간 이렇게 뭐 이런 작업복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서민 코스프레 느낌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은 분인데 그분은 대만 독립을 좀 어느 정도 좀 어필하는 민진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쯔위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쯔위가 대만 국기만은 흔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중국에서 억압하다니 이러면서 오히려 중국한테 막 중국을 막 이렇게 디스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지를 좀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쯔위 사태를 딱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쯔위가 결국에 이렇게 막 SNS로 욕먹고 하니까 JYP에서는 어떻겠어요? JYP에서는 요거 이런 분위기 여론 좋지 않네. 박진영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결국엔 쯔위가 검은 옷을 입고 진짜 이거 영상 보면은요. 죽을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막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박진영 입장에서도 이거를 뭔가 이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되는 게 왜였냐면 그러니까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큰 시장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쯔위가 마리텔에서 그거 대만 길을 흔들었는 게 그게 막 진짜 말 그대로 대놓고 막 독립만세 이러면서 흔든 건 아니잖아요. 예. 침대에서 잠깐 흔든 건데 옛날에
그 대만 여가수 중에 짱후이메이라는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짱호메이. 짱후이메이. 짱호이메이. 네. 예. 그 가수 말하자면 그냥 그 시절에는 최고로 잘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만의 한 무대에서 그건 이제 대놓고 흔든 거죠. 그건 대놓고 이제 국기를 흔들었어요. 예. 근데 그 대놓고 국기를 흔든 후에 이제 중국 대륙 쪽에서는 중국말로는 이제 펑샤 한다고 합니다. 펑샤가 뭐냐면 이제 몰살시켜 버리는 거죠. 더 이상 펑샤. 이제 대륙 쪽 매체에는 못 나오게끔.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막 다른 나라가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것도 못해. 게임도 바로 못 들어오고, 뭐 어떤 방송업체도 바로 못 들어오고, 좀 약간 뭐랄까 좀 규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규제 어느 정도 그리고, 있죠. 예, 인터넷 규제도 심하더라고. 이번에 쯔위 사령 관련해서 관련 검색어도 다 삭제해버리고 검색 자체를 안 되게 아예 그러니까, 막아버렸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다 컨트롤하는 부분인데 짱후이메이는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대륙 매체로 복귀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쯔위도 지금 그렇게 될 판이니까 JYP에서는 그렇죠. JYP에서는 저자세로. JYP에서는 솔직히 뭐 중국이랑 대만 따져봤을 때 대만보다는 중국 시장이 훨씬 사실 그렇죠. 네. 예, 인구가 장난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JYP도 이제 줄을 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걸그룹이니까 한 개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맞아요. 일이 아닌데. 그쵸. 근데 지금 그 트와이스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거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딱 이렇게 막혔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JYP 쪽에서 줄을 선 거죠. 네. 그래서 쯔위의 사과문이 짧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쯔위입니다. 우선 빨리 사과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주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해 이제서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중국은 오로지 한 국가이며 양안은 단일 국가입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중국인으로서 생각했으며 이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중국인으로서 해외에서의 활동 시 실언을 한 데에 대해서 회사와 양안과의 교류 및 감정에 큰 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이후 중국에서의 활동을 일체 중단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늘 제 자신을 중국인으로 했으며 이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양안은 단일 국가고 막 뭔가 정반적으로 뭔가 좀 굴욕적이고 쯔위는 사실 대만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홍길동 마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만을 내 나라라 부르지 못하고 단지 대만에서 태어났다는 것 뿐인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예. 대만은 중국에 속해 있죠. 왜냐하면 대만이 아직 정식으로 독립되지는 그건 않았으니까. 독립은 안 됐죠. 네. 예. 그래가지고 따지고 보면 쯔위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애매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솔직히 뭐 대놓고 대만 독립 만세 이걸 외친 건 아닌데 그냥 그 국기 한 개 흔든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헐뜯는 거죠. 안티들이. 감히 국기를 흔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과연 아무튼 쯔위가 이렇게 사과 영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륙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유명한 가수도 복귀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쯔위 사건이 이대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각종 CF라던가 뭐 콘서트 일정 그런 것들이 모조리 취소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도 쯔위가 이번에 LG텔레콤에서 CF를 찍었었거든요. 그것도 내렸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그쵸. 눈치를 보는 거죠. 봐야죠. 보시면은 IT 기업 뭐 특제 프로그램 심지어 LG U+까지.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 대만 국기 흔든 거가 그렇게까지 일이 커졌었나 싶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광고주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 광고주들도 그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잘못 사람 썼다가 이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광고도 다 취소되는 이런 상황.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대만하고 중국이랑 이렇게 헐뜯게 되고 싸우게 되고 약간 원수지간처럼 됐는지, 약간 우리나라와 뭐 남한과 북한 이런 느낌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공내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공내전? 국공내전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입니다. 바로 이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의 그런 이념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이 공산당 쪽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당의 이름일 뿐이지 국민당처럼 약간 미국의 원조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국공내전에 대해 간단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만이 어디 붙어 있는지 좀 아셔야 돼요. 중국이 이렇게 크고
대만은 작은 섬입니다. 대만은요, 남한하고만 비교했을 때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 본토에서 사실 대만은 쫓겨난 국민당 정부가 세운 나라입니다. 정말 작죠. 이렇게 딱 지도로 보니까 알겠죠. 중국이란 그런 대륙의 힘에 밀려서 대만이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 영토적인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자, 일단 국공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부, 이 중국 정부에서 여기는 공산당, 여기가 국민당이었는데요. 다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냉전 체제 같은 거 들어보셨죠? 바로 소련이랑 미국이랑 냉전 체제, 이념 대립이 일어났던 거죠. 그 이념 대립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북한은 이제 공산당,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원조로 이제 민주주의 그렇게 일어났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소련에 의해서 공산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미국의 원조로 국민당이 있었어요. 바로 공산당은 마오쩌둥. 그리고 국민당은 지금 장제스.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사진에 있어요. 네, 마오쩌둥과 장제스. 뚱뚱한 맞습니다. 사람이 마오쩌둥이고. 뚱뚱한 사람이 마오쩌둥, 네. 뚱뚱. 그리고 장제스. 장제스는 네. 좀 말랐고, 장제스. 사람이 좀 장제스. 좀 약간 고집이 있게 좀 생겼어요. 네. 생긴 거 약간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국민당과 사회주의 진영인 공산당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어요. 두 당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국민당, 공산당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음 거 보여주시고요. 자,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사실 국민당, 공산당은 계속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초반에는 그 나라 내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손을 잡기도 했었어요. 마치 그냥 정당처럼. 네. 1차 국공 뭐 합작, 2차 국공 합작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국공 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아서 외세를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로 네. 처음에는 서구 열강 때문에 1차 국공합작을 처음으로 했고,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항해서 2차 국공합작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3차. 3차는 일본이 이제 결국 지고 나서. 네. 사실 중국도 약간 거의 일본의 식민지, 반식민지가 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워낙 대륙이 크니까 다 못 먹었을 뿐이지 거의 반식민지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일본이 갑자기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무조건 항복 이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3차 국공합작을 이제 마오쩌둥이 제의했지만 장제스가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거죠. 사실 국민당이 훨씬 우세했거든요. 중국 내륙에서. 그래서 장제스가 아예 중국 본토로 다 먹어버리려고 거부하고 싸움을 했는데 국공내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제스가 초반에 되게 우세하다가 장제스의 그런 지도층의 내분도 있었고 국민당 내부의 분열도 심했고, 뭐 그런 국민당의 문제점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굉장히 좋은 예가 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 인물 소개할 때 네. 중국의 뭐 흑사회 중에 스투메이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스투메이당의 사람이라 하면 옛날에 중국의 이제 홍방이라는 이 조직에서 있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이 전쟁 때 이렇게 국내로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국민당을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는 국민당을 지원해주다가 이제 마오쩌둥까지 같이 지원해주게 됐어요. 장개석이랑 마오쩌둥 이렇게 같이. 네네. 근데 장개석이 이게 사람 대하는 게, 그러니까 장개석은 약간 좀 독점주의자였어요. 되게. 권위적인.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스투메이당이라는 사람도 장개석을 처음에는 지지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얘네 아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마오쩌둥을 지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국 좀, 여기서도 예. 중요한 게 있네요. 사람을 얻는 자가 대륙을, 천하를 얻는다.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어쨌든 장제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많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양에서만 논문도 쓰고 할 정도로 장제스가 진 이유, 만약에 장제스가 공산당이었다면, 뭐 장제스가 이랬다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제스는 남부 지역을 결국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공산당 마오쩌둥 같은 경우 동북 지방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장제스가 동북 지방을 사실 포기하고 본인이 입지만 본인의 그 영토만 지켰어도 지지 않았을 텐데, 전체를 다 차지하려고 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엔 밀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쫓겨납니다. 이렇게 1949년 이들사이 국공내전이 벌어져서 결국 국민당, 제가 말씀드린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렇게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는 거죠. 장제스의 가족들, 그런 국민당의 그런 많은 사람들, 장제스를 따랐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중국과 대만은 다른 길을 겪게 되는 거죠. 이념적으로.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되는 것이고, 대만은 국민당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대만이 초반에는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아무래도 국민당 정부고 네. 약간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급성장을 합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예. 따졌을 맞아요. 때는 대만이 지금도 대만이 네.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맞아요. 대만 갔다 오셨잖아요. 대만에 가서 예. 방송을 하다 왔는데 그 대만의 그 꾸궁 보호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꾸궁 보관, 고궁 예. 복물관이라고. 예. 중국 자금성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 있는데 네네. 그 자금성에 있었던 많은 보물들을 대만 쪽에서 가져왔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 장제스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보물 가져간 건가요? 보물 많이 가져왔죠. 아. 네. 근데 그 보물들이 다 지금 거기 꾸궁 보호관 거기 다 보관돼 그렇구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제스가 국민당으로 가면서 결국 나는 본토를 언젠가 수복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만에 갔고 실제로 대만에 있는 국민당 정부를 이어간 사람들 그들은 이제 흔히 외성인이라고 하거든요. 외부에서 왔다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대만 외성인들은 언젠가는 중국을 수복하겠다. 자기는 아직도 중국인이고 나는 중국 본토로 다시 돌아갈 거고 중국 본토를 다시 차지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중국의 관계가 이제 중국이 점점 커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리 잡으면서 중국은 타이완을 정식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중국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고수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마오쩌둥이 타이완이 독립을 하려고 할 경우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이제 막 골이 깊어지는 거죠.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되고 옛날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네네. 있었어요.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는 순간 네네. 몇 분 안에 대만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다. 예. 뭐 이거는 뭐 남북한의 그런 관계보다 더 막 무서운 그리고 조금 대만을 더 향한 예. 뭐 대포들이 얼마나 서 있다 뭐 이런 거를 서로 공격을 막, 굉장히 과시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국방력을 키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와는 외교 관계도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수를 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인구가 많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럼요. 다른 나라들이 외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이랑 외교를 하면은 타이완을 버려야 되는. 예, 타이완하고 외교하면 중국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미국이 배신 때립니다. 79년에 미국 그 유명한 독트린 대통령 때 핑퐁 외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핑퐁 외교. 탁구를 하면서 막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탁구를 하면서 원래 중국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공산주의 체제였고 다른 나라 외교 자체를 거의 안 하다가 미국과 핑퐁 외교, 유명한 핑퐁 외교로 그때부터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때 타이완을 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사실 대만이 우리나라 많이 도와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92년에 수교를 끊었습니다. 사실 대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배신을 때린 거기 때문에 그거 궁금했어요. 대만 여행을 가셨을 때 대만 사람들이 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제가 대만에 여행을 갔을 때는 제가 일단 전 중국에서 16년을 살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하면 부러워요. 중국말 잘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하면 그냥 중국 본토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 있는 거 모르는구나. 네. 중국말 잘해서. 그렇구나. 밝힐 그래가지고 필요가 없구나. 가면 또 이런 또 문화교류 방송을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네. 처음에는 중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중국어로 말을 걸었을 때는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렇게 우호적으로 날 대해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 대륙에서 온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 하고 중국어를 못한 척하고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는 그래도 꽤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을 때렸지만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진 않는군요. 대만에서도 이 한류라는 게 꽤 열풍이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솔직히 서민과 서민들 사이에는 솔직히 그런 게 없지만 사실은 뭐 정치적인 문제죠. 그거는 그냥 다 되게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뭐 물어보면 대만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요. 그럼 대만 여행 한번 갈만 하겠네요.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이번에 가셔가지고 막 방송하셨는데 시청자 수가 막 대만 무슨 클럽에 가시고 막 대만 여자분들 만나시고 막 되게 막 제대로 대만을 즐기고 오신 것 같던데. 갈 수 있는 다 갔죠. 갈 수 있는 곳 다 갔다고. 대만 반주했어요. 대만 이렇게 있으면 반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고. 좋은 기억이 많다고 막. 근데 뭐
대만이 여행하기에는 얼마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아, 예, 맞아요. 제가 좀 깜빡했는데 오늘 시작할 대만 이야기 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표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가 되었던 대만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 국기랑 좀 다르게 이게 해가 있죠? 이게 바로 쯔위가 흔들었던 대만 국기고 그 다음에 중국 국기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뭔가 공산주의 느낌이 오성 좀 불군기라고 부르죠. 오성 오싱 불군기. 홍치라고 부르죠. 오성 불군기. 네. 혹시 뭐 오성 불군기 뭐 의미 아시나요? 별 뭐 이런 거? 잘 자세하게 하는 건 오성 아닌데. 불군기.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홍콩 국기도 좀 준비를 했어요. 국기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나라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홍콩 국기예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 캐세이 퍼시픽 홍콩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홍콩에 잠시 공항에서 3시간 동안 있었어요. 이게 네. 경유해서 가는 거죠. 저도 홍콩을 나름 갔다 온 공항만 갔다 왔는데 이 국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홍콩은 중국하고는 좀 별개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준비를 해보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홍콩 여행을 가고 마카오 여행을 가고 대만 여행을 가고 그게 하나의 국가라고 우린 여행을 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중국은 중국대로 따로 있고 홍콩, 뭐 이렇게 대만 이게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의 중국이다. 홍콩은 하나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더라고요. 홍콩은 나라가 아니죠. 제가 이제 저도 홍콩을 가봤거든요. 근데 홍콩에 가서 본 느낌은 중국 대륙보다 좀 더 발전된 중국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중국 같은 모습은 많이 보이는. 많이 있어요. 예. 중국 같은 모습 밥이 있고 많이 있고 중국의 그런 문화가 아직 많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베이징 가보면 그런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베이징은 중국 문화가 섞여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거기 이게 중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베이징에 가면 좀 더 그냥 되게 국제적인 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뭔가 여기가 우리가 상상했던 중국틱한 중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도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대만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지도를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이제 타이베이, 대만의 수도가 타이베이 위에 타이베이. 있고 타이베이. 그다음에 밑에 보면 타이난. 이 타이난 쪽 남부 쪽이 타이난. 약간 좀 대만의 독립을 주장을 하는 그런 민진당 쪽, 그리고 대만의 원래 본토 사람들, 바로 내성인들, 대만에 원래 살고 있는 분들 내성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남부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쯔위도 타이난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쯔위가 이제 대만 국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쯔위는 대만 독립을 어필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우리 고향 가수가 다른 나라에서 대만의 국기를 들다니 막 이러면서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대만의 딸이 이렇게 아이돌이 돼서 그래서 아니면 타이난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근데 이런 생각도 그것도 알아봐야 들어요. 될 것 같아요. 그 쯔유 부모님이 어디 출신인지. 그러니까 그 중국 원래 본토 대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륙 쪽에서 그때 이제 국민당 대철퇴할 때 그때 같이 넘어간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내성인인지 외성인인지 네. 저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네요. 자, 아무튼 보시면 이 작은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대만에 원래 거주했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중국의 푸첸성이 있어요. 네, 이 푸첸성. 푸첸성에서 건너온 대만에 원래 거주했던 사람들을 내성인이라고 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까 국민당 정부 때문에 쫓겨내서 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합니다. 와이성을. 네, 외성. 그게 중국말로 또 있군요. 와이성. 근데 이 원래 거주했던 그 내성인들은 자기네들은 그냥 대만 사람이다. 대만이란 나라. 그냥 뭐 중국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을 합니다. 그냥 다른 나라,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자치적으로 인정해줘라, 독립시켜줘라.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벗어난 국민당 정부 그분들은 자기는 언제까지 이제 본토로 결국 돌아갈 거고 자기는 끝까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외성인. 근데 문제는 대만의 뭐 정치, 경제 여러 가지를 다 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외성인들이고 심지어는 학교 반정도 외성인들만 시켰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타이베이 그 대만에 대해서 역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옛날에 그 대륙에서 넘어가면서 네네. 그 본토인들과 그 대륙 사람들이 그 안 보이는 그 전쟁 네. 뭐라 해야 될까 뭐 서로의 싸움들 서로의 뭐 이렇게 차별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내성인 외성인도 심하고. 네. 예. 근데 외성인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대륙에서 넘어간 건너온 사람들이 분들이, 건너간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차피 다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가지고 탄압을 했다고 들었어요. 내성인들을 탄압했다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의 원래 그 본토 사람들이 대만의 독립을 그 지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이 독립하잖아요. 그럼 네네. 원래 대륙에서 넘어온 외성인들이 대만을 독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어려운 문제네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저도 내성인, 내성인 이 부분 보면서 참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고, 사실 이번에 대만의 그 총통이 된 민진당 출신 차이잉원이 이제 내성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민진당 지금 총통 자체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이 총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만에 어떤 식으로 대만의 행보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대만의 그런 정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꼭 흑사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흑사회는 정확히 흑사회가 뭐냐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조폭이죠. 그쵸? 저 그거 홍콩 영화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네. 중국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예. 홍콩 하면 이제 삼합회가 제일 큰 거고. 삼합회랑 흑사회 막.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원수 막 이러면서 막 흑사회. 예. 대만 하면 거기는 뭐 이제 주聯邦도 있고 주聯邦이라는 조직이 아마 대만에서는 제일 큰 조직일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의 사람들이 이 정치랑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흑사회의 깡패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조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출신이 다 대륙에서 넘어간 사람들. 그 흑사회 방패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외성인들이 있고 내성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 근데 얘네들이 지지하는 또 정치인.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네요. 굉장히 복잡해요. 깊이 들어가면. 네, 굉장히 저 복잡해요. 정치적인 거는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패스하고요. 자,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지금 쭉 둘러보게 됐고, 내성인, 외성인.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내성인과 외성인에 대해서 감만 오셨으면 성공한 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그러니까는 원래 본토에서 와서 대만에 살고 있던 사람은 내성인, 원래 있었다. 안내자 생각하셔서 내성인, 그리고 국민당 정부가 이제 이끌어서 중국에서 건너온 그런 사람, 외부에서 왔다 외성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많이 거주했던 내성인이 한 85%, 건너온 외성인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밖에 되지 않는 외성인이 거의 대만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서야 대만의 그런 내성인들,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하는 그 민진당이 이제 총통이 됐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대만의 그런 내성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좀 대만이란 나라에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나눠본다면, 대만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전 요번에 가서 놀란 게 대만에서 이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인터넷 속도가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아프리카 방송이 되거든요. 맞아요. 대만에서 끊김이 없이 오. 유심 카드 한 개로 그냥 방송을 쭉 했어요. 그럼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인터넷망이 있는. 야, 꽤 잘 사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사람 사는 모습 보면 저도 대만에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 이제 베이징에서 국제학교를 다닐 때 그때 같이 다니던 대만 네네.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 대만 친구들이 지금 다 대만에 돌아가서 이제 뭐 살고 있고 한데 보면 잘 살아요. 잘 살고 뭐. 예, 비교하게 되잖아요. 나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우리나라랑 없게.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이랑 딱 이렇게 타이베이랑 비교했을 때 타이베이가 뭔가 살기가 되게 좀 더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적은 집값을 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든지. 대만이 그리고- 인터넷 강국이라고 인터넷에서 그러시네요. 네, 인터넷 대만 강국, GDP가 IT 우리나라보다 강국. 높다고. 제가 알아본 결과 대만의 GDP가 세계 22위고요. GDP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2위고요. 중국 GDP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게 중국은 땅덩이로 그렇죠. 넓으니까 네. 세계 2위고요. 그런데 1인당 GDP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75위, 대만은 33위. 그러니까 중국이 1인 75위나 돼요? 많이 올랐어요. 예. 1인당 GDP. 1인당 GDP 많이 올랐어요. 원래 100위밖에였는데 그렇죠. 최근에 좀 올랐고, 대만이 33위로 어쨌든 이런 윤택함, 삶의 윤택함이라던가 좀 어느 정도 사는 거, 그런 게 좀 괜찮다는 먹거리가 거죠. 싸요. 먹거리도 싸고 뭐 여러 가지 복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복지도 친구들 얘기 좋고.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이 친구들 출퇴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들어보면 뭐 그렇게 거기는 칼퇴근이에요 다. 뭐 잡지사라든지 뭐 어떤 회사라든지 칼퇴근 좋다. 칼퇴근에다가 막 그렇게 막 눈치를 주지도 않아요. 저는 영국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제 친구 언니가 거기서 이제 카페를 해서 알바를 하러 이제 노동자로 영국에 갔었거든요. 이제 아이스크림 팔고 뭐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쇼핑을 해보려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일이 딱 4시에 끝났거든요. 4시에 끝나고 그 쇼핑하는 곳에 5시에 가면 가게 문이 다 닫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를 하네. 다 각자 자기 삶을 즐기러 가는 거죠. 너무 황당한 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쇼핑하는 곳은 이제 출근 끝나고 7, 8시 막 야시장도 하고 막 밤 늦게까지 막 네.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어느 시장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문을 닫고 있는 거 6시면 거의 다 닫아. 그럼 그 뒤로 그 사람들 뭐 하냐? 네. 플스 같은 거 하고 펍에 가서 술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만도 그때 되니까 다 퇴근하고 저녁에 그쵸. 뭐 야시장, 대만도 야시장 되게 유명하거든요. 야시장만 좀 남아있고. 네네. 예시장 그때 가면 막 사람들 다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일찍 되니까 또 끝나는 시간도 한 11시쯤 되면 예, 맞아요. 뭐 이제 빨리 사람들이 걔네들은 이제 다 들어가고 술을 예. 진짜 한 5, 6시부터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출근이 되게 늦구나. 여기는 한국은 이제 퇴근을 막 12시에 그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야근하면 그럼 예. 그때부터 술 마시면 당연히 새벽 3, 4시까지 그래서 마시게 우리나라는 되죠. 너무 좀 일에 쫓겨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쫓겨 살죠. 걔네들은 되게 일을 좀 삶을 즐기면서 산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삶을 되게 즐기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 삶의 박자감이 되게 좀 느려. 여유롭다, 네, 느리고 대만도 여유가 좀 보여요. 그렇구나. 예, 예. 오후에 됐을 때 카페 사람들 그냥 되게 여유롭게 차 늘어져 한잔 마시고 있고 있고. 늘어져 있고. 예. 제가 이제 그 카페에서 일을 했을 때 네. 러시 타임이 되면 제 스테이션이 예를 들어 저는 아이스크림 파는 스테이션인데 불구하고 설거지가 밀려서 와서 설거지도 하고 막 우리는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설거지하는 사람만 영국 사람이었는데 본인은 설거지만 딱 하고 러시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점심시간 딱 되면 점심을 먹어요. 남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일만 딱 본분만 해.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봤을 땐 좀 얄미워 보이죠. 우린 바빠 죽겠는데 밥 먹고 있고 우리 밥 안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마인드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일에 집중하고. 그런 게 지금 있지 채팅창에 않나. 보면 정이 없네 하는데 그 맞아요. 정이 사람 잡습니다. 예. 예. 정은 있을 때 있고 안 그래요? 예, 예. 정이 아무튼 저희 서로 해외여행한 자랑 좀 했고요. 아무튼 홍콩 얘기를 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만 얘기를 하면서 홍콩 이야기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홍콩도 홍콩. 사실 대만만큼은 아니지만 홍콩 자체도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요 최근에 있었습니다. 2014년에. 최근에, 예. 2014년에 바로 우산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우산혁명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산혁명. 저거 봤습니다. 예. 우산혁명. 그 이제 시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우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촛불문화제 이러면서 촛불 시위, 뭐 촛불을 들고서 시청으로 가자 이랬는데 홍콩은 우산을 들고 뭐 광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우산 시위라고 하는데요. 왜 우산 시위냐면 이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가지고 우산 시위라고 합니다. 이 우산 시위의 상징도 중국의 빨간색에 대항하는 노란 우산이 이제 상징물이고요. 특별자치구라고 지금 해놨었어요. 네, 특별자치구.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덩샤오핑이 이거를 일국양제라고 하는데 이国两制. 일국양제. 예. 그냥 한 나라의 2개의 법칙.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면 그냥 내비두겠다. 이거를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콩을 어느 不 정도 管是黑猫白 내비뒀어요. 猫，能抓老鼠就是好猫。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네, 흑묘, 그게 백묘 그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그냥 홍콩을 어느 정도 자치를 내비뒀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국방이나 이런 외교 같은 부분 빼고 행정, 입법, 사법권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가장 메인이잖아요. 행정, 정치, 뭐 입법, 법 만드는 거, 그리고 사법, 법원 이거 그냥 홍콩에서 내부 자치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별 국가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되게 근데 네 거인 듯 내 거 아닌. 예. 홍콩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으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맞아요. 잘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산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그 홍콩의 그 총리를 뽑는데 이 총리를 뽑는 게 보통 선거처럼 국민들 직접 투표가 아닌 그 친중국적인 1200명의 그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통 후보를 올리는 뭐 이런 식의 약간 간접선거적인 중국의 억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항한 보통 선거를 하게 해달라. 이때 막 성룡이나 홍콩 배우들도 같이 나와서 우산혁명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도 어느 정도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약간 반중국적인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홍콩이 독립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중국 쪽에서 그걸 절대 놔주지 않을 거고. 놔주지 않죠. 대만도 안 놔주는데.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 둘 놔주다 보면 네. 놔줄 게 너무 많아. 중국은 티베트, 내몽골 지구, 뭐 마카오,
홍콩, 대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네. 독립을 막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도 왜냐면 한 30여 족의 종족이 있죠, 중국이. 아니 예. 56개 민족. 근데 요즘 또 한 새로운 민족이 늘어가지고 지금 민족이 57개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물론 그 중에 조선족도 포함되어 아이고, 있고. 예, 예. 근데 만약에 뭐 독립을 외치는 곳마다 다 독립을 시켜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중국이 와야 되는 건데 아.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을 그래서 거예요. 중국은 예. 항상 하나의 중국, 중국은 하나다 이러면서 심지어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역사까지도 중국 주변사에 대해서도 다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심지어 우리나라 고구려사까지 네.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중국이 그 홍콩이나 대만을 또 그냥 놔줄 리가 없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뭐 독립을 원하는 티벳도 있고 뭐 신장도 있고 근데 여기 그 큰 땅덩어리 다 놔줘 버리면 중국 측에서는 완전히 그게 손실이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티벳 쪽이 만약에 티벳 거기 그 뭐 얼어 있는 얼음들 그거 다 녹이면 네네. 지구상의 물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 자원이 그만큼 풍부한 티벳이 것들을, 자원이 많죠. 예. 그건 중국 쪽에서는 놔줄 리가 없죠. 자, 아무튼 이러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벗어난 그 대만의 또 이런 독립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로 결국 쯔위 사건이 일이 커지게 된 거. 국共내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쯔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 이야기, 대만 얘기도 좀 하고 어차피 오늘 이렇게 그 대륙남녀 모셨기 때문에 약간 중국 문화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대만에 대해서 국共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 대륙남님에 대해서 오셨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 왜 중국에 왜 가시게 된 거죠? 아, 부모님 사업 때문에 처음에 같이 따라갔다가 아.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은 접으시고 들어왔는데 저는 예. 거기서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온 거죠. 아, 그러시구나. 이제 중국 하면 치파오, 그리고 네. 중국 하면 딤섬. 그러면 딤섬, 딤섬 대표적인 중국 요리가 어떤 게 또 있죠? 베이징 요리, 음, 사천 요리, 음, 동베이 요리, 광저우 요리. 저는 그 이게 지역마다 다 틀려요. 네. 사천 요리가 좀 매콤하고. 아, 그쵸? 사천 요리가 그 매운맛이 그러니까 한국의 매운맛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먹으면 이렇게 칼칼하잖아요. 이 칼칼. 예. 아, 시원하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천의 매운맛은 그걸 약간 좀 뛰어넘어요. 자극적? 그러니까 마비가 와요. 아, 혀에 감각이 없어져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 매운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아, 매운데 그 한국의 매운맛도 있지만 혓바닥의 감각까지 사라져요. 아, 한번 맛봐보고 싶네요. 아, 예. 근데 그게 중독성이 장난 아니에요. 아, 맵지만 맛있는 그냥 계속 먹게 돼요. 약간 엽기 떡볶이 같은 느낌인가? 아, 그거보다 더 훨씬 세요. 아, 막 중국에 막 슈유주유라는 그런 요리가 있는데 아. 민물 고기를 그런 이제 고추 기름에 사천 예. 고추 기름에 이렇게 쫙 이렇게 튀긴 그런 요리인데 어우, 장난 아니에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진짜 한동안 거기 꽂혀가지고 매일 먹었어요, 진짜. 매일 그렇구나. 먹었어요. 네. 사천 요리, 뭐 개구리, 네네. 황소 개구리 이런 것도 맛있고. 음. 그 다음에 길거리에 파는 그 옆거리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정갈이라든지 뭐 진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곤충들, 뭐 메뚜기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외국인들 팔려고 놔두는 거예요. 네. 아. 중국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아, 메뚜기는 외국인들이, 아, 그러니까 중국은 자극적이고 뭔가 그 엽기적인 걸 많이 먹는다는 제가 그런 인식이 있어요. 채팅창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중국에 뭐 책상 다리 빼고 다 먹는다는 맞아, 그거 맞아, 사실인가요? 맞아. 막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는데 네, 그거 다 외국 사람들한테 미한테 파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관광상품들이지. 본인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아, 반전이다. 나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어. 메뚜기 막 이상한 거. 그거 다 관광상품. 모기 눈알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거 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팔려는 거지. 아. 본토 사람들은 그걸 안 먹어요. 본토 먹을 게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왜 그냥 먹습니까? 노멀한 그거? 거 드시는구나. 네, 노멀한 맛있는 거 먹죠. 거. 아, 역시 다 그 가식이었어. 제가 중국에서 먹어봤던 것 중에 좀 특이하다는 건 불가사리. 불가사리. 불가사리를 이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굽더라고요. 아, 근데 바삭바삭하게 막 꽃게 튀는 것처럼 불가사리. 꽤 괜찮았어요. 예, 불가사리. 뭐 정갈도 뭐 저도 먹어봤죠. 중국 본토에 가보셨어요? 혹시? 중국 본토는 안 가봤죠. 네, 그래서 저는 가보셨구나. 그러니까 영국에서 파는 중국 요리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딤섬 같은 예, 거. 예. 아. 솔직히 중국에서 한국에서 파는 중국 요리는 중국 요리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중국 가면 짜장면 없어요. 아, 그럼 중국 블랙빈 가면- 소스? 중국 가면 예. 중국은 중국 짜장면이 중국식으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한국 중국집에서 춘장. 나오는 짜장면이랑 뭐 이런 짬뽕들이랑은 중국에는 다 중국만의 그런 형태로 따로 있어요. 맛이 완전히 틀려요. 네네. 예.
근데 맛있죠. 그렇구나. 네, 맛있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좀 저희가 사실 제가 역사 스캔들 방송으로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하고 스튜디오 방송한 게 사실 처음이에요. 전에 저번 주엔가 그 공신님하고 한 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 방송으로 제가 공신님의 게스트로 간 거였고 제가 MC로 이렇게 게스트분을 모셔서 얘기한 게 처음이라 사실 제가 말을 줄이고 우리 대륙남님이 말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프시니까 제가 좀 오늘 말을 예. 많이 했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저 괜찮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무리를 그럼 쉬쉬로 하면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사실 낮방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시고 좀 좋은 채팅도 많이 올려주시고 사실 오늘 방송이 좀 사실 쯔위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 문화, 뭐 중국의 국공내전, 그리고 중국 이야기, 그리고 뭐 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좀 유익한 방송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나의 역사 스캔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역사와 관련된 그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이런 알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는 걸로. 오늘 여기가 너무 춥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추워요. 네, 대륙남님도 몸이 너무 안 좋으시고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 자, 우리 채팅창에 모두 다 같이 털업. 자, 우리는 마지막을 谢谢로 谢谢 多谢라고 하죠. 不谢는 뭐죠? 多谢. 多谢. 네, 그건 뭐 多谢. 무슨 뜻이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多谢. 네, 그냥 여러분들 多谢이렇게 두 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죠. 여러분들 그냥 大家라고 하면 돼요. 大家好. 그냥 大家. 大家. 네. 大家多谢. 大家. 이건 말이 안 되는데 各位观众. 이건 너무 어렵죠. 그냥 여러분 多谢라고 하면 大家多谢. 네, 大家多谢. 그러면 마지막 다 같이 같이 하죠. 네네. 시작. 자, 여러분 大家多谢. 도시.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